사회부 주진희 기자와 우리나라 마약 실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재벌가나 사회 고위층 인사들 자녀 문제 전해드렸지만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퍼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외국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접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마약을 추적하고 있는 한 유튜버의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서 약을 많이 던지기를 받아요. 여성분들이 이제 랜덤 채팅이나 트위터에 글을 뿌려놔요. 같이 투약하고 성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네, 실제 적발 영상을 보면 40대 일반인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마약 소지로 적발이 되거나 길거리에 있는 우체통 안에서도 마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의 우편함, 터미널 좌석 등에 툭 던져놓으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수법이 던지기인데 이렇게 거래를 하고요. SNS를 통해서 돈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예, 저런 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실제 통계로도 그렇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현황 자료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검찰청 단속 현황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2015년만 해도 1만 명을 조금 넘었는데 6년이 지나자 1만 5천 명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농촌에서도 마약이 늘고 있는데요. 태국 등 마약이 자유로운 나라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반입과 적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주 기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마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요.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마약값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이제 붙는 건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보시면 마약값이 싸진 것을 보면 느슨했던 단속이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뼈아픈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수사기관들은 일제히 마약 관련 TF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해경 같은 경우는 5년 전보다 바다 위에서 적발한 건이 100배 넘게 늘었다며 관련 TF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예, 기존의 마약이라고 하면 필로폰, 대마초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이런 게 아니고 신종 마약들이 많다면서요. 네, 대표적인 게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그 펜타닐 같은 건데 식약처도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살이 빠지나? 살은 운동으로 빼야지. 운동해. 빛나는 청춘을 마약으로 물들이지 마세요. 네, 방금 보신 게 이제 공익 광고 영상인데 마찬가지로 그 마약인 줄 모르고 살이 빠진다, 집중을 잘할 수 있다 등 이런 기능성에 혹해서 접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약류는 그렇게 쉽게 접하다가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러다 보면 더 강한 약품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데요. 그렇죠.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